정동민입니다. 지금 2학년 담당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이 진행할까 합니다. 불철주야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선생님이니까 한 분 한 분 설명할 때마다 박수 한번 맞춰주세요. 네. 여기 2학년 팀장 이대권 선생님입니다. 통화 많이 하셨죠?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아란 선생님입니다. 육슬기 선생님입니다. 고2 논술 담당하고 계시는 박보라 선생님이십니다. 논술과 원장님이신 하성민 선생님이십니다. 엊그저께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화 신고 오시더라고요. 너무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고2 여름방학을 이제 맞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고3 학생들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고2 여름방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고2 여름방학 때 되게 많이 좀 갈팡질팡 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이과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 이과였는데 2학기 때부터 문과로 들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는 도곡국민학교를 나왔고요. 중학교는 단대무중 강남 대치동에 있어요. 고향이 대치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논밭에서 자란 적이 없어요. 아파트 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대원 외부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이거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왜 중학교 때 이렇게 100 평균 100 총점 1200만 원 단대무중을 전교 2등으로 졸업하고 대원외고 들어갈 때 상박부 들어갔어요. 3년 동안 장학금. 죄송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서. 근데 너무 혼란스러웠던 게 저 1학년 때는 학력고사 시절이었고 제가 95학번이에요. 그럼 아마 그 시절하고 비슷하신 어머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학력고사 때는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서 외우라고 그래서 열심히 외웠거든요. 이때가 되니까 수능이라는 걸 본대요. 근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두 번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선생님한테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약간 뒤쪽, 아니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쪽.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능을 두 번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3 때는 대학별 본고사를 보고 수능을 한 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매년 입시가 달랐어요. 매년. 네, 그래서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입시가 계속 지속적인 그런 상황이 사실 가슴 아픈 게 교육은 100년치 대계라고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면 제가 95학번이면 43살이거든요. 그럼 25년 전에도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게 지금도 이렇게 혼란스럽다라는 게 정시가 확대가 되는 건지 그래서 절대평가가 된다는 건지 무슨 그럼 입시학이 확정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고3과 고3지만 우리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건 매년 그랬고 우리 아이만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고 다 같은 입장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리고 그때 최선을 다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수시가 굉장히 빨라져서요. 내년 이맘때 설명회는 다다음 달에 시험 보러 가는 거 얘기하는데 1년 남은 거예요. 1년. 9월달부터 수시 저거 내야 돼요. 수시 원서 내고 자소서 내고 그리고 막 논술 시험 보러 가고 하는 게 9월 말부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아이들은 지금 1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거 잠깐만. 요게 이제 PPT 자료집이에요. 지금부터 PPT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걸 한 장 한 장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녹화식을 말씀드리는 건데 요게 이제 저희 학원 굿즈예요. 그렇다고 이 에코백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정동민 이렇게 하면 안 들고 다니실 거예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저도 창피한데. 그래서 여기 소심하게 제가 이걸 달아놨어요. 이것도 창피하시면 가위로 이렇게 탁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시면 되는데 이걸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잘 들으세요. 어저께 이걸 드렸더니 고상어머님이 이거 굿즈구나. 근데 뭐가 이렇게 들었어? 그리고 이걸 놓고 가시 이것만 들고 가실 거예요. 이 안에 이 자료집이 엄청나게 소중한 자료집이에요. 이 안에 이게 이
이 지금 어떻게 전형들이 되어 있고 이 지금 한 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자료집인데 안에 걸 다 빼놓고 이것만 가져가실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집에 가셔서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오늘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에코백 자체로 가져가셔야 돼요. 안에 있는 거 빼지 마시고. 네. 그러면 앞부분 수능에 대한 국어에 대한 설명은 이대훈 팀장이, 그리고 논술이나 뭐 수시와 관련된 이시와 관련된 거는 하성민 원장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많이 보신 어머니들이, 자주 보신 어머니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재원생 어머니들도 많으실 거고 얼굴 이제 익숙하신 어머니들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아마 지금 학원 재원생 아니신 어머니 혹시 있으신가요? 그쵸. 이게 저 어머니들 지금 네, 지금 한 4분 정도가 네, 그러시고 나머지 다 재원생 어머니들이시고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바뀌는 것도 없고 당장에 고3에 따라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학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커리큘럼이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뭘 할 건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디테일하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입시에 저번에 오셨을 때 아마 제가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되게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랑 달라진 게 없어요. 입시는 대교협에서 3년 발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발표하고 그걸 못 바꾸게 바꿔놔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작년에 이제 지진 나서 수능이 연기되지 않는 이상 크게 그런 일이 없으면 입시는 다 똑같이 진행될 거라 앞부분에 입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원 커리큘럼 뭘 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 뭘 할 건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가면 논술, 아까 팀장님 계셨잖아요. 팀장님이 들어오셔서 논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할 거예요. 생각보다 논술이 전체로 봤을 때 뽑는 이건 되게 적은데 인서울로 보면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논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실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고2 담임 이대원 선생님이고 2학년 내내 맡을 거고 제가 애들 1학년 때도 제가 맡았잖아요. 제가 데리고 3학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3학년 올라가면 이제 팀 구성은 되게 이상해질 거예요. 제가 팀장인데 저는 팀장인데 팀원이 이제 원장님 부원장 저는 팀장 원장님 부장님 그래서 그런 식의 구성이 아마 일어날 거고 대표님은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저희 예비고일 수업을 진행하실 거고 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이랑 제가 이제 고3 수업을 아마 내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하기 전에 자료집을 2권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료집이랑 에코백도 지금 받으셨는데 저희 정동민 굿즈라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요. 어머니들 드리려고. 정동민 굿즈 에코백도 있는데 자료집에서 일단 책으로 되어 있는 자료집은 입시에 관련된 자료집이에요. 그래서 입시에 관련된 자료집이라 입시가 궁금하시면 아예 책처럼 되어 있는 자료집을 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이제 좀 올려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종이로 저희가 뽑아온 자료집은 그 PPT 슬라이드가 있어서 혹시 이게 좀 잘 안 보이시면 거기 있는 거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종이로 되어 있는 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를 보시면 가장 뒤에를 보시면 저희 내신 대비 학교 시험 분석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뽑아 놓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학원에 이게 자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출될 수 있을까 뽑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재원생 어머니들이 많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해서 가장 뒤에 보시면 각 학교별 시험 경향이 있어요. 이게 선생님들끼리 보고 선생님들끼리 공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학교가 한두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다 있고 지금 딱 여기 보시면 좋은 자리로 여기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다양한 학교가 경향이 써 있어요. 그 종이 스탬프를 보여드려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 가장 뒤에
이렇게 시험 경향이 있는데 본인 이제 자녀분들의 학교의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없는 학교가 몇몇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워낙에 이제 많은 다양한 학교들을 하기 때문에 한두 학교 없는 학교 있는데 저희는 알고도 있어요. 적지 않은 거예요. 경향이 어떤지 분석을 다 해놓은 거고 그리고 그냥 적어놓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학교들이 있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 고2, 고3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특히 이제 고2 이분이 좀 있으면 고3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부 작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 경향에서. 그러니까 고1 때는 정말 교과서 위주로 좀 진행을 하거든요. 중등부 때는 뭐 말도 못하고 이제 외부 작품이 자꾸 껴요. 특히나 외부 작품이 많이 나오는 데가 이제 구호, 그다음에 우성, 평촌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외부 작품이 많이 껴요. 근데 우성은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부 작품이 많이 끼는데 뭐 평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끼고요. 그리고 우성도 이번에도 많이 끼고 여러 학교에서 외부 작품 끼는데 얼마나 그 외부 작품을 학원에서 경향을 파악해서 미리 좀 알려줄 수 있는가 그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뭐 시험을 이제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고 좀 남은 애들도 있는데 뭐 오늘 지금 우성고등학교 봤거든요. 우성고등학교에 나온 외부 작품의 80%는 제가 다 찍었어요. 나올 것 같아. 나오고 어제도 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나오고 물론 제가 못 찍을 때 줬어요. 부흥고는 찍긴 찍었어요. 그냥 사실 외부 작품 찍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뭐 범위가 없는 거니까. 뭐 부흥고는 국선 세조 나올 것 같은데 자료를 아예 뽑아줬어요. 제가 직접 볼 때. 나오긴 했어요. 근데 뭐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외부 작품 얼마나 잘 찍어서 왜냐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처음 보는 작품을 되게 어려워요. 특히나 처음 보는 고전 문학은 진짜 어려워요. 못 읽어요. 근데 처음 보는 고전을 아마 다 찍을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번에 시험 보는 학교들의 대부분의 고전 문학을 외부는 저희가 다 찍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게 학교 성향을 계속 파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성남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국어가 누군지 알아요 저희. 오래 있었어요. 저도 여기 되게 오래 있어가지고 동주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 그런 걸 알아요. 어떻게 내시는지 어떤 식으로 좀 출제를 하시는지 그런 경향들을 계속 파악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학원 어떻게 보면 내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분석된 자료가 또 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가 여기 왼쪽 여기 앉으시고 자, PP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에 관련된 이야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대학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 진행하고요. 내신은 국어학습, 학교생활 가이드, 정규 교보도술 강의계, 그리고 논술 이렇게 총 6파트로 진행이 되어 있어서 지금 들어와서 제가 한 10분 떠들긴 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1시간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리고 저나 또는 이제 원장님이나 또는 뭐 부원장님이나 또는 대표님이나 상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뭐 남아 계시면 아마 제가 이제 1대1로 아마 상담을 좀 진행해 드릴 거고 또 논술 원하시면 논술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상담해 드릴 거니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저 2020년도 대학 입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2020년도에 대학을 입시를 보게 되는데 일단 저희 학생부 교과와 종합인 이 수시라고 하잖아요. 수시가 많아요. 아주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시가 이렇게 26%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2학년 지금 기말고사를 이제 봤거든요. 2학년 기말고사까지 보면 어느 정도 어머니 윤곽이 나오고 우리 아이는 교과로 보낼 수 있겠다. 우리 아이는 종합을 보낼 수 있겠다. 우리 아이는 정시로 해야겠다는데 이건 사실 인서울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인서울을 교과로 할 수 있겠다, 종합으로 할 수 있겠다, 정시로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고3 되면 이걸 다 써야 돼요. 뭐 인서울이든 아니든 성적이 뭐 좋지 않아서 인서울을 갈 수 없을 것 같아도 다시 한 번 쓰긴 쓰잖아요. 수도권까지도 쓰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윤곽이 이렇게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험을 아이들이 총 10번을 봐요. 근데 지금 1학년 때 4번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말까지 2번 넘어서 6번 봤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프라인은 지금 넘어가고
이걸 뒤집을 수 있긴 한데 그게 쉽지는 않아. 왜냐면 이게 등급이라고. 왜냐면 뒤집으려면 퍼센테이지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윤곽을 이제 슬슬 좀 잡아놓고, 물론 뒤집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보셔야 되고, 정신은 뒤집을 수 있는 게 좀 더 폭이 커요. 왜냐면 정신은 정말 마지막 빡! 잘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은 좀 뒤집을 수 있는 폭이 좀 더 크다. 교과는 어느 정도 윤곽 잡으시고, 아, 나는 이제부터 이제 우리 아이가 논술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가 교과로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 아이가 이제 종합을 이렇게 끝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이는 종합은 이제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좀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교과나 종합이나 이런 것도 아실 거고, 실기가 이렇게 있는데, 실기가 가장 많이 반영이 돼요. 실기가 60% 정도 반영이 되거든요. 여기 예체능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실기가 60%에서 80%가 반영이 되긴 하나, 사실은 당락을 좀 결정짓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교과 그 수능 성적. 왜냐면 제가 고2 때 미술을 했거든요. 저 입시 미술을 했어요. 2학년 때 입시 미술을 했는데 2년 정도 미술을 하면 특출하지 않으면 다 비슷해져요. 제가 조소했거든요. 흙을 만드는 거. 한 2년 정도 흙을 가지고 만지면, 그러니까 다르긴 다른데 크게 막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특히 우리 미술학원 가서 고3 친구들 많이 보면 이렇게 막 엄청 그려, 아들 과도 그리고 이제 막 발상과 표현하면 막 엄청 그리고 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막 이걸 막 그런 강당에서 1000명씩 그려요. 그래서 물론 미술 실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적도 이걸 간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실기 해야 되니까 학원 다 끊고 막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 나 학원 다 끊고 막 미술학원 막 실기 막 하루 종일 아침 저녁까지 할 거야. 이거 성적 실기가 안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성적을 간과하시면 그러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논술인데, 논술은 198개 대학이 있어요. 저희가 사는 198개 대학 중에서 10개의 대학을 비율로 보면 25%가 6,800명의 인원을 선발하고, 그러니까 서울대는 빼고요. 이제 뭐 중경에시 이런 학교들 있잖아요. 서울에 이제 10개 메인 대학은 뽑는 인원에서 4분의 1을 논술로 뽑아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왜냐면 교과로 뽑으려면, 교과로 내가 이제 교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과의 비중이 적어요. 왜냐면 나는 진짜 잘하는 애를 뽑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0명짜리 분교 있는 학교 전교 1등도 지원할 수 있어요. 교과로. 왜냐면 1등급이니까. 나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가져갈 거야. 그럼 어떻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가져갈 수 있냐? 나는 교과도 보고 종합을 볼 거야. 종합으로 뽑거든. 근데 나는 더 필요해. 그럼 대학 자체 내에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게 논술이에요.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25% 정도, 그러니까 메인권, 진짜 이제 노른자라고 불리는 대학에서 4분의 1을 논술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대학으로 198개를 보면 논술 뽑는 비중이 여러분 4%밖에 안 돼요. 인서울로 봤을 때 25%. 그리고 논술은 내신을 반영하지 않아요. 이게 되게 달콤한 유혹이죠. 그래서 이것도 논술 선생님이 아마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신과 수능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과에서는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생기부 반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교과는 정말로 성적만 봐요. 교과는 컴퓨터가 뽑아요. 교과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교과는 컴퓨터가 뽑아요. 그냥 아이 성적 옆에 두고 엑셀 파일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컴퓨터 위에서 툭툭툭 뽑아요. 그래서 생기부가 반영이 되지 않아요. 출석은 반영이 돼요. 뭐 아이들 다 출석하니까요. 뭐 학교 한 달씩 한다고 그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내신 성적만 갖다 뽑고요. 대신 반영하는 비율이 되게 달라요. 단위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과 친구들에게는 뭐 사회 계열이 별로 크게 반영이 안 되고, 뭐 문과 친구들에게서는 과학 계열이 별로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같은 거 있잖아요. 체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미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아이들이 뭐 속된 말로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거 그냥 놔도 돼요. 근데 한번 봐라고 하긴 하는데, 체육도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반영이 많이 미비하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를 제외하고. 서울대는 다. 그리고 종합은 내신 성적도 중요한데 표준 편차가 되게 중요하고, 표준 편차라는 건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뭐 1등급이에요. 근데 1등급인데 같은 점수인 애들이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몇 명이에요? 표준 편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죠. 왜냐면은 뭐 저번 1학년 때 제가 동사고 수업할 때
동사고에서 한번 시험이 정말로 쉽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 100점 맞고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한 개 틀리면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표준 편차가 엄청 커져요. 신선보도 작년에 한번 그랬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시험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는 좋지 않아요, 종합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자꾸 내는 건 안 좋죠. 근데 뭐 선생님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표준 편차 나중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종합으로 지원하실 거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종합에서. 첫 번째는 전공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대회에 나갔을 때 이과면 이과 계열 대회, 문과면 문과 계열 대회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생물 쪽으로 들어갈 건데 독서 경실에 상이 있으면 별로 반영을 안 해요. 전공 적합성 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고 특목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외고 특목 자사사고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역 거점 확보도 중요하긴 하지만 외고 특목 자사사고를 뽑는 비율이 체감상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계고에서 좀 가기가 많이 어려워요. 일반 계고에서 가려면 정말로 내신 성적이 탑 5, 탑 클래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좀 일반 계고 어머니들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책도 많이 읽고 상도 많이 탔어요. 근데 내신 성적이 뭐 좋지 않아요. 막 2등급 때 후반 이러면 인서울을 종합으로 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생기부가 뒤집는 퍼센트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제 체감 기준으로 한 0.5에서 0.8 등급짜리 정도라고. 0.5에서 0.8? 그 이상을 뒤집는 건 매우 어려워요. 가능하지만 0.5에서 0.8을 뒤집는 건 일반 계고 친구끼리 붙는 게 아니라 특목고 애가 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지금 시험 보면 내가 갈 수 있다 없다 좀 나와요. 근데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저 봉사 진짜 많이 했어요. 봉사 막 60시간이에요. 고대 갈 수 있나요? 내신 성적이 5등급이요. 못 간다. 누가 갔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갔대? 어떤 누나가 갔대요 막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정말 너무 미비해서 저는 그런 미비한 확률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더 다른 넓은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만 자꾸 이게 소문이 돌고 뉴스에서 방송하고 하니까 거기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건 사실이에요. 자꾸 어머니들이 말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목과 외고 특목이 많이 없애잖아요. 요것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 많이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하고 생기부가 바꿀 수 있는 건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 그리고 정강적 학생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보내실 어머니들이 계세요. 지금 이 안에도 제가 지금 어머니들 많이 몇 분 알고 있으니까 뭐 우리 애가 성적이 좋아서 나중에 보내야지 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연대 나중 이래요. 연대가 좋아요 고대가 좋아요 물어보시면 전년도 입학생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뽑잖아요. 이제 우리들을. 그러면 대학은 예를 들면은 뭐 외고가 좋은 건 알아요. 그래서 외고한테 가중치를 줘요. 이걸 할 때. 근데 외고는 양명고가 좋은지 양명여고가 좋은지 몰라요. 대학에서 양명고가 좋은지 양명여고가 좋은지 이 두 개를 판단을 못해요. 왜냐면 고등학교가 너무 많으니까. 학생부 정하고 뽑을 때. 그럼 그냥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이건 제가 대학교 입학 사정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제가 직접 그 사람한테 면대면으로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뽑냐. 뭐 그런 게 뭐 있냐. 고등학교를 뭐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를 옆에 두고 전년도에 몇 명 입학했는지 보면 예를 들면은 양명여고에서 고대를 전년도에 10명 입학했고 양명고에서 20명 입학했잖아요. 그럼 그냥 쳐보고 양명고가 좀 더 좋은 학교인가 보다 하고 양명고를 뽑는 데요. 고등학교 너무 많으니까. 지역 거점 중심 학교 아니에요. 그래서 전년도 입학생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나중에 생각이 있으시면 내년에 학교 전화하면 알려줘요. 몇 명 입학했냐고. 그럼 알려줘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떠요. 신선부는 떠요. 그래서 올라가 있으니까 몇몇 학교도 띄우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국어인데 수능국어라는 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능국어에서 이제 가장 포커스가 되는 게 어려운 거죠. 국어가 무엇보다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이 어려워진 거죠. 왜냐면 영어는 이미 절대평가고 수학은 수학, 국어, 탐구 그 중에서 탐구가 좀 더 이제 뭐 발목을 잡는 아이들이 많은데 특히나 점수대를 봤을 때 국어가 많이 어렵게 나와요. 이게 이번에 나왔던 수능 지문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번에 풀었던 수능 지문인데 뭐 그냥 한 줄만 읽어도 예를 들면 뭐 여기 한 줄만 읽어도 A국의 환율이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오버슈팅이 커질 것이다. 이런 걸 보고 경제, 주식
이번에 우리 애들 6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거기 보면은 간에 있는 뭐 물어봤어요. 페포에 뭐 간에 있는 뭐 물어봤는데 전 그게 제 몸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거 물어봐요. 진짜 어려운 거 물어봐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잘 풀고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가 많이 어렵고요. 점수대 영역을 보시면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지금 작년도 뭐 3월 고3 거 3월, 6월, 9월, 10월이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국어가 점수가 낮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국어가 어렵게 나와. 그래서 국어가 당량을 많이 결정을 짓고, 그리고 지금 재원생 아이들에서 잘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근데 국어가 재수생이 뛰면 지금 갖고 있는 본인 생각이 조금 내려가요. 그래서 조금 더 최상위를 맞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이제 걸리는 게 비문학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에 대해서 날짜 그냥 제가 나열해 놓은 건데, 입시 보시면 현재 날짜고요. 고3 진학까지 242일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접수일까지 430일 남았고요. 수능까지 딱 499일 남았어요. 오늘 기점으로 날짜 맞춰봤어요. 500일이 안 적었어요. 499일, 5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500일 진짜 빨리 가요. 정말 빨리 가거든요. 금방 수능을 본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일을 되게 오래 해서 여름 방학인 8, 9월 달을 꺾이면 사실 그 이후에 성적 상승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9월 이후에는 탐구는 모르겠는데 국어, 영어, 수학에서 9월 이후에 성적 상승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상승하는 건 400일 남짓 정도 남으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고3에 올라가면 EBS를 막 하잖아요. 그럼 사실 아이들이 해야 할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국어학원에서 EBS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게 4권인데 4권을 그냥 묶으면 이만큼. 4권을 그냥 묶으면. 근데 애들이 국어만 하진 않잖아요.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럼 뭐 팍톤, 기백 막 이런 것도 엄청 하고 이과 친구들. 이과 더 많아요. 또 과학도 막 하고. 그럼 EBS를 이만큼을 해야 돼요. 그럼 이론 및 개념을 탄탄하게 잡는 거가 고3 올라가서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설렁설렁 예스 복습 안 하고 이러면 이론만 잡다가 EBS를 풀지 못하고 끝나거나, 그러면 또는 이제 아무런 의미 없이 EBS를 이제 반복해서 풀고 이론이 탄탄하지 않은 채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론을 좀 다져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해요. 500일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수시까지 430이면 사실 이것도 이거예요. 방학은 2번 나왔고요. 이 2번 남은 방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신 시험은 4번 나왔고, 그리고 정시는 3개 쓸 수 있고요. 수시는 6개 쓸 수 있어요. 이 6개에서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디지스트, 경찰행정학교, 육사, 제외. 이거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 6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론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 언제냐? 이제 저희가 제가 세 파트를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학습계를 좀 좁혀야게 왔어요. 저희 국어는 문학, 비문학, 문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문법은 한 번에 하는 게 맞아요. 한 번에 빡 끝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 커리큘럼상 문법을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6개월까지 질질 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문하고 시험 보고 뭐 품사하고 기말고사하고 막 이렇게 다 끝나서 하거든요. 근데 그럼 이제 교육과정을 짜시는 분을 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해야지 교육과정이 돌아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이제 현장에서 볼 때 문법을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의문하고 시험 보고 품사할 때 의문을 까먹어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아이들은 다 까먹어요. 계속 얘기해도 계속 끊임없이 까먹어요. 그래서 문법은 한 번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이 바로 방학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학원 보내주시는 분들 보면 이 학원 커리큘럼은 누가 짜냐면 이거 대표님이 짜시는 게 아니고 제가 짜는 거예요. 제가 담임이니까 제가 다 짜는 거거든요. 겨울방학 때 문법을 한번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학기 때 문법이 없었어요. 이게 커리큘럼에 맞아서 그래요. 겨울방학 문법을 빡 하고, 그 다음에 정규 저희 3월부터 6월까지 없었어요. 문법이 제가 깨작깨작 했던 거지 제대로 보면. 그래서 다시 7월부터 문법이 다시 들어가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내신도 문법으로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문법을 아예 시간으로 배정을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문법을 고3 때 올라가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빨리 팍팍팍 해서 끝내줘요. 이게 가장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은 재원생인 경우에는 특반에서 1년 이상 수강을 한 친구는 거의 비문학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적상
아이들이 매주 와서 이제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모의고사 푸는 성적을 쫙 나열해서 보면 특반 친구들은 비문학에서 1개 정도 틀려요. 이게 평균 15문제에서 1개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학원에 특반하고 심화반이 있어요. 특반이 상반, 심화반이 일반반인데 한 1년 정도 6개월 이상 다니는 친구들에서 비문학을 틀리는 건 그렇게 크지 않고, 아이들이 지금 제가 지금 비문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랑 비문학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풀고 있는 지문은 수능 지문. 아이들이 풀고 있는 모의고사도 수능입니다. 고3 모의고사나 제가 특반은 수능을 풀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1개 틀리거나 지금 저 마지막 수업 때 뭐 하냐면 지문을 갖다 놓고 사설 모의고사 지문을 갖다 놓고 애들하고 그런 거 했어요. 특반은 야, 이 지문의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돼? 이런 걸 해요. 이 문제가 지금 이상해. 이 구조를 안 맞아. 이거 뭐가 잘못됐어? 사설 모의고사가 잘못될 수 있잖아. 뭐가 잘못됐어? 이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좀 오래 다닌 친구들은 되게 탄탄하게 돼 있다고 저는 봐요. 성적 이번 9월 모의고사 보면은 우리 특반 친구들 막 98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 틀리고 그 하나 틀린 게 애들이 어휘 틀려. 이게 어휘를 학원에서 외우라고 하는데 안 외워요. 근데 막 외우라고 하는데 어휘 하나 틀린 거예요. 배우고. 뭐 2개 틀렸다면 어휘랑 뭐 문학 뭐 어려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틀리거나 그 정도 수준이라 그러고 있고, 지금 심화반도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보면 애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고3 거는 애들이 고3 건지 몰라요. 그냥 제가 주워서 그렇지. 성적표가 지금 재원생 어머니들 많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성적표가 다다음 주 저희 개강하고 2주 차에 나갈 겁니다. 2주 차에 나가면 1월 달에서부터 7월 달 얘들이 6월 달까지 풀었던 모의고사 16개 성적분이 나갈 거예요. 밑에다가 제가 몇 년도 몇 월 달 건지 써놨어요. 이게 고3 건지 고2 건지 성적도 다 써놨고요. 그래서 이게 성적을 보면 성적이 계속 똑같다고 느낄 수 있으시는데 보면 왜가 틀린 개수가 계속 비슷해요. 학원을 막 한 3개월 4개월 보냅니다. 근데 이게 밑에 있는 걸 보시면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요. 고2 3월, 고2 6월, 고2 9월, 고2 11월, 고3 3월 이렇게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제 상당히 비슷하지라고 할 수 있는데 난이도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자꾸 어려움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학을 어려움을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수능 수업 때 배우는 문학은 수능 위주로 좀 돌아가고 있긴 한데,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수능 문학은 내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내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교과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내신을 빼서 그 내신을 수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신처럼 약간 수업을 했죠. 예를 들면은 이번에 막 삼춘곡이 많이 나와 학교에서. 그럼 삼춘곡을 미리 수능 때 빼서 한 번 하고 내신 때 또 한 번 하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여름방학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수능 문학 수업은 정말 수능식으로 할 거예요. 작품 공부를 하지 않고 구조랑 문제풀이 유형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작품이 있으면 작품 해석도 해주고 이거 누가 썼고 이거 주제가 뭐고 이거의 갈래가 뭐고 이게 뭐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그냥 수능 기출문제 갖고 와가지고 야,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좀 더 수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부터 제가 문학을 합니다. 7월 때부터 제가 비문학을 안 하고 제가 문학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으로 제가 이제 전향해서 아이들 잘 가르칠 거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학교생활 가이드인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뭐 내신이 이제 1등급에서 1.8등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가 괜찮으면 종합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꾸준히 진행하시면 되고, 이제 내신이 2등급권이면 종합하고 교과를 섞어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합하고 교과를 섞되 이제 특목고 어머니분들이신 좀 달라요. 특목고 어머니들은 3등급까지도 이제 뭐 종합을 쓰시니까요. 일반 계고 어머니로 말씀드렸을 때 2등급 정도면 이제 교과를 종합을 섞고, 대신 교과를 저는 4개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 4개, 종합 2개 정도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비교과가 압도적으로 좋고 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선고에서 이제 뭐 수민 학생이나 뭐 시은 학생 이런 친구들은 상을 지금 한 20개 정도를 받아요. 그런 친구들은 뭐 이제 더 종합을 많이 쓰는 게 맞아요. 수상 경력이 정말 중요해요. 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이 좀 많으면 종합을 좀 비율을 늘리시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3등급 초반이면 수도권까지 교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수도권은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논술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국어 논술은 지금 정도에서 이제 진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은 3학년 때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리 논술은 기백하고 확통이 끝나야 돼요. 선행학습이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학교 커리큘럼상 기획이랑 포통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3학년 들어가면서 이과 수리 논술 들어가죠. 논술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니까 논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진행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실 거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매력적인 건, 논술에서 매력적인 건 논술은 내신 성적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내신이 1등급이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거의 격차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격차는 1등급하고 4등급의 격차는 맞춤법 하나 틀리는 것보다 안 돼요. 맞춤법 하나 틀리면 3점씩 까거든요. 근데 1등급하고 4등급의 격차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내신은 거의 반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논술은 제가 비문학 수업 하긴 하지만 글이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어.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 독후감을 잘 썼어. 논술도 잘하겠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논술은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수학에 가까워요. 국어 논술도. 그러니까 뭐 책을 읽고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해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논술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쓰는, 왜냐면 답안지가 있잖아요. 예시답안이 있어요. 예시답안. 답안지가 있어요. 답안지. 그래서 오래 하면 할수록 확실히 대학에 갈 확률은 되게 높다고 보시죠.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 보여드리면 저희 10월 이렇게 4과정하고 5과정인데 저희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원은 매달 개강하지 않고요. 한번 개강하면 10주씩 이렇게 하나의 커리큘럼이 마무리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5주나 6주가 넘어가면 신규생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마감해버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두 개의 커리큘럼이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하나, 2, 3 하나, 4, 5 하나, 1 단독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1과정 때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10주 내내 수능에 집중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2과정 같은 경우는 9주긴 하지만 내신 대비가 4주 정도가 빠져요. 그럼 수능 5주, 수능 5주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뭔가가 하나 끝나고 이렇게 묶어서 뭔가가 하나 끝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진행되는 건 이제 EBS 그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걸 좀 풀어야 되잖아요. 사관학교 기출문제랑 경찰학교 기출문제가 어려워요. 그걸 빼가지고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아이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이게 문과 친구들, 이과 친구들 상관없이 경제를 굉장히 어려워요. 환율이 들어가면 이게 와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수업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정말로 이게 돈을 이만하게 복사해가지고 코팅을 해갖고 왔어요. 1,000원짜리랑 다른 거 이렇게.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1,000원이 있어요. 이러면서 정말 그리고 수업 다 끝나고 이렇게 줬어요. 가져. 이러고 가짜 돈이니까. 근데 그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과학 지문도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집중을 할 거고, 문학은 이제 뒤에 커리큘럼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한번 끝날 거예요. EBS 지문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문학 EBS 지문을 많이 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올해 EBS의 30%를 내년 EBS에 넣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올해 EBS 거를 여기 실어놨어요. 그럼 아이들이 내년에 30%가 또 반영되잖아요. 익숙해요.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선회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작품 수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구조를 설명하는데 예시로 EBS 지문을 들고 그 EBS를 올해 거에서 다 뽑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EBS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문법은 뭐 그냥 이렇게 두 과정 들으시면 문법 하나 끝나요. 고등문법 전부 다 끝. 이렇게 보시면. 근데 문법이 되게 좀 중요한 게 내신을 문법으로 이제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2학기 때. 그래서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도 문법을 듣고 내신 때도 듣고 학교에서 들으면 고3 올라가서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커리큘럼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이거는 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거기 때문에 거기 있는 프린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것이다. 문학은 현대시랑 고전소설을 할 건데 구조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하겠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제가 수업하다 보면 막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왜 이 시에서 이게 이런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선생님 이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이걸 아직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모든 시간 어떻게 긍정과 부정으로 나눕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학교에서 자꾸 그렇게 가르쳐요. 막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 학생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생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해석하는 근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구조적으로 데리고 보겠다라는 게 이게는 이제 4과정, 5과정, 커리큘럼의 재생. 그래서 이제 4과정은 저희가 커리큘럼이 쭉 있는데 이제 요걸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일단 이거 저희 시간이에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수업 시간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원생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평일반에 사람이 적습니다. 주말반에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원래 평일반에 등록했다가 자꾸 미뤄 오잖아요. 미뤄 안 된다고 저도 얘기하는데 가정 내에서 자꾸 오지 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때가 적고 이때가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자꾸 미뤄 오기 때문에 저희 보강이 가능하거든요. 수요일날 등록했다가 토요일 아침에 와도 되거든요. 근데 뭐 내가 너 왜 미뤄 와? 배가 아팠어요. 너 미뤄 수행평가가 있고 너 왜 버스를 놓쳤을 때 토요일날 왜 이러다 보면 수요일날 수업을 하는데 수요일날 수업하는데 5명 이렇게 앉아있어요. 아 그래 내가 5명이니까 우리 막 5명이면 수업 잘 되잖아. 이렇게 몇 명 없으니까 물어도 엄청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1월날 이제 이렇게 오잖아요. 1월날 6시 이럴 때 오잖아요. 그럼 거기 한 15명 앉아있어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 해요? 왜 와? 1월날 오지 마. 평일에 비가 많이 와서 자기마다 신발이 젖는 게 싫어요. 이러고 있어요. 엔간하면 평일에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학습 시스템인데 저희 분반고사 볼 거고 어휘력 테스트 자꾸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휘를 좀 틀리니까 저희가 50개씩 배우고 10개씩 봐요. 근데 그 10개가 주간식이에요. 그래서 50개씩 배우고 10개씩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클리닉 있고 복습 주차과제 있고 주차과제는 총 30문제고요. 말 그대로 풀었다고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 위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모의고사 클리닉은 모의고사 풀어오는 건데 저희가 여름방학 때는 심화반 친구들은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를 풀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다 공지 나갔어요. 여름방학 때는 심화반 친구들은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를 풀 거고 특반은 난 와서 풀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와서 모의고사를 풀 거예요. 왜냐면 방학 때 시간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모의고사를 주고 풀어라고 하거든요. 모의고사를 주고 풀어와 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이 평소 학교 갔다가 수학학원 갔다가 뭐 되게 많아요.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상 학원에 와서 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냐면 학원이 10시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0시 나와서 독서실 같은 데 풀 수 있게끔 배려하는 거고 여름방학에 그러지 않으니까 저희가 학원에 다 불러서 풀릴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학원에 와서 풀어야 된다는 거 제가 공지할 거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되게 신경 쓰는 게 이 클리닝이에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모의고사를 3회 이상 안 풀면 퇴원시켜요. 매 과정마다 퇴원되는 애들이 있어요. 벽에다 붙여놓고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아이가 계속 안 풀어옵니다. 이번 주까지 제가 아이 불러서 얘기하고 이번 주까지도 안 풀어오면 강제 퇴원됩니다 하고 진짜 퇴원시키거든요. 매 과정마다 2-3명이 퇴원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습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건 예시예요. 토요일날 수업을 오면 토요일날 수업을 오고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럼 1월날 인강을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주차과제를 30문제를 나눠서 풀면 되고 수요일날 정도 시간 되면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를 풀면 돼요. 모의고사 하고 제가 또 옆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형설지공도 이제 외우고 단어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이런 커리큘럼을 갖게 될 거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학원이 좀 빡빡해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요. 다른 데 비하면 국어 문제를 좀 더 많이 풀고 빡빡하게 관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적표가 아까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개강하고 2주 있다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는데 출력도 해놨는데 1주차 때는 애들이 결석한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2주차 때부터 받게 되고 저번 과정부터 들은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마 안 받을 거예요. 데이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 4월 정도에서부터 다녔던 친구들 그 전부터 해서 다 성적표가 발송이 될 거니까 어머니들 다다음 주에 아이가 주지 않는다. 뭐 어머니 문자가 나가요? 선임부 나갔습니다라고 문자 나가요. 근데 아이가 주지 않는다. 선임부 나갔는데 가방을 뒤져보시면 이만한 봉투가 있을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가지고 보시면 성적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갑니다. 제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 다음에 분반 테스트를 볼 거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고2가 320명이고요. 저희가 특반을 항상 제가 100명 정도를 배정을 해요.
220명 심화반으로 배정을 하고 교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100명 정도를 근데 가만히 두면 예를 들면 심화반에서 열심히 했던 애들이 올라올 기회가 없잖아요. 저희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시험을 봐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중간중간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좀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게 바뀌는 게 이때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강 1주차에 1시간 정도 시험을 봐서 다시 분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심화반에 있는 친구들이 특반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특반에 있는 친구들만 심화반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내려간다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자기에 맞는 수업을 듣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오버워크하면 안 돼요. 자기에 맞는 수업을 계속 꾸준하게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강이 있어요. 특강은 학생들이 원하서 하는 거예요. 원래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뭐 클리닉만 하고 부르고 애들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입시 상담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원하더라고요. 선생님 특강 안 해요. 그래서 그래 하지 뭐.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요. 특강은 7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까지 금요일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밖에 시간이 이게 없어요. 아이들도 그리고 학원 측에서도. 그래서 월화수목금 딱 5일간만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만약 이렇게 진행하면 아마 못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학교 방학을 굉장히 늦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안녕 외고는 좀 늦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마 못 들을 수 있고, 대상자는 신규생이나 고전 논문이 어려워하는 학생, 그러니까 좀 이거 많이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중간 친구들이니까 더 해야죠. 고전 논문 특강을 할 거고요. 2시에서부터 3시 반 90분 동안 할 거고, 제가 수업을 할 건데 아이들이 못 읽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읽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자꾸 많이 해석하고 많이 해서. 그리고 고전은 나오는 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문법 특강도 있어요. 4시에서부터 5시 반이고, 서아란 선생님이 지도를 하실 거고, 서아란 선생님은 저 여기 계셨을 때 옆에 여자분인데 좀 작으신 분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수업을 하실 거고, 서아란 선생님이 이 강의실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 되게 못해요. 선생님 이 강의실 잘 못하시는데, 서아란 선생님이 이제 제 이제로 이번에 문법 수업 하실 거예요. 특강비 이제 아이들이 물어봐가지고 이제 특강비는 5만 원으로 측정했고요. 이게 하루에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받을까 말까 고민했고 얼마를 받을까 했는데 5만 원을 받는 이유는 돈을 안 내게 하면 중간에 안 나와요. 이틀 나와 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그냥 5만 원이면은 저 아이들 아이템 사주고 막 그러면 그냥 없는 돈이에요. 마지막에 뭐 피자로 사주고 없는 돈이요. 그냥 5만 원 정도만 측정해서 나와가지고 저랑 얼굴도 보고 뭐 입시 상담도 하고 특강도 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진행할 거라고 보죠. 자, 그래서 이제 논술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걸 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많이 아이들에게 풀리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빡빡한 학원이고 앞으로는 이런 진행을 할 거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4과정 5과정 때 문법도 한번 끝낼 거고 문학도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할 거고 비문학은 굉장히 어려운 걸 진행을 할 거고 성적표도 나갈 거고 특강도 진행되어 있다는 걸 드렸고, 논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거 말씀하실 때 이과 논술이랑 문과 논술 아마 비슷하게 말씀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개별 상담 원하시면 앉아 계시면 제가 따로 받아드릴 테니까 조금 있다가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네, 한 20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할 건데요. 제목은 뭐 논술의 모든 것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지금 이제 2학년이니까 지금 애들 입시가 이제 1년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수시에 대한 학교 성적 반영이 3학년 1학기 거까지 반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학년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 기말 시험 보고 있잖아요. 기말 시험 보거나 끝났을 텐데 이제 딱 1년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1년이 남은 수시까지의 입시에 이제 남은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맘때쯤 고3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고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냥 짚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지 좀 잘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라고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뭐 논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 2학년이니까 그런데 3학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보통 대다수의 학생들이 논술 잘 생각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꾸 소문에는 뭐라고 들리냐면 논술 선발 인원이 자꾸 줄어든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난다 하니까 아 그러면 경쟁률에 있어서 유리한 게 학생부 종합이라고 많이 착각을 해요. 근데 그 논술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대략 31개 대학이 있는데 31개 대학의 입시 전형을 분석을 해보면 전체 선발 인원의 5분의 1이 논술로 선발합니다. 아직도. 그 대학들은.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들은 선발 인원의 5분의 1이 전체 그 해 1년 동안 뽑아야 되는 신입생의 5분의 1이 논술에서 뽑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문과든 이과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는 9월 평가가 끝나고 수능을 망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게 논술인 경우가 많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주변에 보면 논술로 대학 간 애들 많이 없는데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으면 어쨌든 5분의 1은 논술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주변에서는 논술로 많이 못 갔느냐? 간단해요. 안 하니까 그래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논술을 언제 많이 시작하냐면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많이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10월달부터 논술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10월달하고 11월달 수능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9월달에 평가가 끝나고 망하고서 그 전후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학교마다 문제 유형도 다르고 기출 패턴도 다르고 한데 수시에서 6개 원서를 접수하면서 그 대학들 문제를 다 풀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결국에 9월 이후에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아까 어제 이제 3학년 설명회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6월 평가원 응시 인원이 작년 6월 평가원 응시 인원보다 9만 명이 늘었습니다. 아세요? 작년에 9월 평가원 시험 볼 때 대략 43만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올해 9월 평가원 때는 50만 명 가까이 봤어요. 그럼 왜 이 애들 어디서 나왔을까요? 더 태어났을까요? 20년 가까이 전에 갑자기 막 10만 명의 애들이 어디선가 막 더 태어났을까요? 기하급수적으로? 아니죠. 어떤 애들이에요? 재수생들입니다. 왜 재수생들이 7만 명 가까이 쏟아져 나왔냐면 해마다 정시 인원은 줄어듭니다. 근데 아직도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시로 가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수시 선발, 그러니까 전체 입시 선발 인원의 거의 80% 가까이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80%를 수시에서 뽑아버립니다. 근데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의 대학 보낼 때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생각하시지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보내려고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이 만약에 한 해에 10명을 뽑으면 8명을 수시에서 뽑는데 남은 2자리 정시 치열하게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 8개의 자리를 포기하고.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수시라는 입시 기회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활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보통 학생들이 그 수시에서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2개예요. 하나는 종합 전형이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겠지만 하나는 논술 전형입니다. 그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2가지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일정한 학생부 등급, 교과 내신 등급하고 그 비교과 스펙이라는 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비교과를 얼마 정도 준비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교과 우수상 같은 거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과학 쪽에서 교과 우수상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나와야 됩니다. 꾸준히요. 1학년 때 반짝 타고 2학년, 3학년 때 없는 거 말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꾸준히. 그리고 학교에서 여는 뭐 교내 관련 대회상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 우수상이랑 학교에서 무슨 경시대회 같은 거 이렇게 했던 거 수상 경력 학교에서 10개 이상 되면은 학생부 종합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10개가 안 된다 그러면 생각하셨던 대학보다 낮춰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에는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수상 경력이 없다라고 판단되시면 종합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제일 간단해요. 그리고서 근데 애가 내신은 조금 좋은 편인데 비교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면 빨리 논술 준비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대학들이 전년도 논술 전형 입시 결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에 1등급 대 내신을 갖고서 논술 시험 본 애들도 있어요. 왜 1등급 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성균관대 논술 시험을 받느냐? 분명히 얘네들은 학생부 종합으로 그런 데 썼을 거예요. 경희대나 건대나 이런 데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런 데 종합 쓰고서 수시에서 6개 원서를 쓸 수 있는데 종합으로 그렇게 한 4군데 쓰고 나서 이제 2개 남잖아요. 그럼 이제 2개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성대 이런 데는 논술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원서 내놓고 수능 등급, 최저 등급 넣으면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 쉽고 하니까 무난하게 합격할 애들 1등급, 2등급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논술도 아예 버리지 마시고 내신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학교별로 유불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시험 문제가 쉬우면 내신 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등급 때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작년에 그런 애들이 많이 갔는데 내신은 2등급 때 중반에서 후반이에요. 근데 얘는 비교과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의고사 성적이 높게 나오던 애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제 정시로는 어디를 가냐면 서울에 있는 이제 뭐 하위권 여대들을 갈 수 있는 정시 배치표가 나오는데 여기를 가긴 억울하고 그렇다고 종합을 넣자니 마땅히 늘만한 데가 없고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논술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잘 갔죠. 하나는 이대 가고 하나는 성대 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술로 그러니까 논술 시험을 어떤 경우에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대학을 조금 높이고 싶을 때, 그러니까 논술을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이 성적을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때, 아니면 어떤 대학에서 이 과보다는 저 과를 가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실 때는 논술을 반드시 준비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변에서 논술에서 간 애들을 못 봤다. 논술 준비를 늦게 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이제 재수생들 얘기 잠깐 했는데 왜 그랬냐면 작년에 재수생들이, 그러니까 이거 걔네들이 올해 이제 재수하는 애들이죠. 얘네들이 예비 고3 올라갈 때 이제 제가 나중에 겨울방학 예비고사 설명회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부모님들한테 뭘 말씀드릴 거냐면 탐구 과목 빨리 시작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실제 탐구 과목을 고3 애들이요. 고3 애들이 탐구 과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 6월달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하냐면 탐구 과목을 고르고 있어요. 내가 이걸 했을 때 몇 점 나오고 이걸 했을 때 몇 점 나오고 이걸 했을 때 재미가 있나 없나 따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수능 때 붙어야 되는 대상은 물론 같은 고3끼리 붙어야 되지만 올해처럼 재수생들이 7만 명 이상 뛰어들기 시작하면 올해 또 분명히 재수생들 쏟아져 나올 건데 얘네들이 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에 나중에 수능 때는 탐구 과목을 최소 2년, 많게는 3년 이상 반복했던 애들이랑 붙어야 돼요. 근데 6월 달에 탐구 과목 시작해가지고 11월 달 수능까지 5개월 남았는데 5개월 동안 애들이 탐구 과목을 갖고서 변형된 유형이라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어디 가서 나가 떨어지냐면 실제 애들이 3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못 나온다는 거 이제 인정하는 애들이 나와요. 이제. 국어도 나는 뭐 2등급밖에 안 돼. 수학도 2등급밖에 안 돼. 영어도 뭐 2등급이면 잘 나오는 거야 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유일하게 욕심부리는 게 뭐냐면 탐구 과목. 아까 이제 탐구 과목 때문에 3학년 때 이제 넣다 뺐다 뭐 이렇게 맛보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하면은 2등급 나올 것 같고 조금 하면 1등급 나올 것 같은데 자꾸 간당간당 턱걸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탐구 과목을 자꾸 바꿔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수능에 망하는 거예요. 작년에 3학년 애들이 수능에서 탐구 과목에서 망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절대평가되니까 국가에서 변별력을 받기 위해서 선택 과목이 뭐였냐면 탐구였거든요. 탐구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탐구를 6개월밖에 공부하는 애들은 그 어려워진 걸 대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2학년 여름방학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3학년 때까지 갖고 갈 탐구 과목 하나는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1등급 목표로 한 탐구 과목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가서 바꾸면 안 되는 과목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는. 물론 2개가 다 시작되면 좋은데
보통 3학년 때 내신에 반영되는 탐구 과목을 3학년 때 하나 정도는 따로 선택할래요? 라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3학년 때 하나 정도는 바꿔도 되지만 하나 정도는 탐구는 2개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 정도는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꼭 시작해야 돼요. 진짜요. 나중에 탐구가 살릴 거예요. 아니 진짜 탐구가 죽이거나 살릴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에요. 국영수라고 많이 착각하시는데요. 국영수는요 이제 끝났어요. 아까 뭐 이대건 팀장이 뭐 국어 열심히 하면 더 올릴 수 있는 뻥이. 그리고 그래서 탐구 과목을 빨리 시작해야 되고 논술도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은 최저 등급이라는 게 적용되는 시험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최저 등급 없는 대학들도 있는데 뭐 문이과든 이과든 논술 시험에서 애들한테 평가하려고 하는 건 읽기 생각하기 쓰기예요. 그러니까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이과도 일부 학교는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고 자연계열이요. 수리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고 수리논술에다가 과학논술까지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논술 같은 경우도 지문을 잘 읽고 설명을 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대학들이 75분에서 120분 동안 해가지고 출제를 하고요. 뭐 영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영어제 시문이나 일부 상경계열에서는 수리논술, 그러니까 계산형 문제를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인데 나중에 상경계열을 보내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수학 공부 열심히 시키시는 게 좋고요. 왜 2학년 때부터 논술 시험이 준비해야 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3학년 때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들어가게 되면 면접 전형이 어떻게 대학들이 보통 결정되냐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논술형 면접이 있고 시사형 면접이 있고 확인형 면접이 있습니다. 논술형 면접은 뭐냐면 기존의 논술 문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원고지 안 주고 말로 발표시킬 거예요. 한 30분 동안 시간 주고서 읽히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사형 면접은 말 그대로 시사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고 확인형 면접이라고 하는 건 뭐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를 쓴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교수들이 이게 진짜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하려고 애한테 어떤 걸 뭐 예를 들어서 이과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아니면 수학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풀어보게 합니다. 칠판 이렇게 주고서 애한테 분필 주고 풀어보게. 그런 게 확인형이고 문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애가 나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심 있었던 국제 정세가 뭐고 그 원인이 뭐고 설명해가 이런 식으로 확인형 하는 면접입니다.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논술형 면접 같은 경우 대비해야 될 때는 논술인 그 문제 자체가 면접 문제 자체가 기존에 논술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과든 이과든. 그러니까 기출 논술 문제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건 크게 4가지인데 뭐 독해, 이해, 논리, 표현인데 독해, 이해는 말 그대로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고 논리 표현은 이제 칠판에다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혹은 원고지에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라는 거 평가하려고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은 이게 이제 문과 논술 같은 경우는 대략 크게 5가지를 평가합니다. 의학, 유형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많은 부모님이 착각하시는 게 이제 논술 문제는 문과 논술에서는요. 문과 논술은 뭐 자기 생각 쓰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문에 있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그거 제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논술 전형 관련해서 올해 이제 논술 보는 학교가 2개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 없는 학교가 13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등급 없는 학교요. 그러니까 30개 학교 중에 최저 없는 학교가 13개 정도고 최저 있는 학교가 18개입니다. 그래서 최저 없는 학교는 말 그대로 학생부 교과하고 논술 성적으로만 반영을 합니다. 문과든 이과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신은 조금 좋은데 모의고사가 생각보다 안 나오면은 최저 없는 학교 같은데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내신은 조금 떨어지는데 최저가 나오면은 최저 있는 학교를 준비시키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실질 반영은 논술 전형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문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평촌 동네에서 나중에 3학년 때 애들이 논술 전형에서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인하대입니다. 문과든 이과든 많이 쓰는 데가 인하대인데 예를 들어서 인하대 문과 관련해서 전년도 논술 전형 합격생들 그 내신 평균 점수가 대략 4등급대 중반입니다. 논술 전형에 합격한 애들의 내신 평균이요. 이공계는 조금 더 낮아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낮게 형성돼요. 논술 전형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4등급대 후반이나 5등급이면 이거 갖다 무슨 논술을 써라고 생각하시는데 걔네들이 논술 시험 봐서 인하대 갔습니다. 갑니다.
인하대가 그렇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4등급에서 5등급 때까지면 논술로 이렇게 뚫어볼 수 있는 대학들이 생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생각해 보시고, 특히 2학년 때 이제 2학년 이제 1학기 기말인데 이제 기말 때까지 해가지고 이제 1학기 전체 성적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까 이제 입시는 1년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가 1년 동안 정말 성적을 3점 덕해 할 정도로 바꿀 수 있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논술 안 시키셔도 되는데, 우리 애가 지금 내신이 4등급 때 5등급 때인데 어쨌든 대학은 조금 더 나은 데로 보내고 싶고, 근데 애가 모의고사 성적은 크게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하면 빨리 지금부터라도 논술 시키시는 게 좋은데, 문과는 상관없는데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수투 과목까지 어느 정도 다 끝나고 나서 그 자연계열 수리논술 준비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 자체가 수투까지 연관돼서 나오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투 영역까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시키시는 게 좋은데, 문과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크게 성적의 진전이 안 될 거다라고 판단되시면은 빨리 시키시는 게 애 공부하는 데도 도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논술 문제 구성 자체가 국어, 비문학, 지문, 그러니까 EBS 비문학 지문을 활용하는 학교들도 많고, 그 다음에 교과서 지문을 활용하는 학교들도 많고 해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그 독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중시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읽기 훈련 같은 경우도 병행해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시키시면 애가 조금 공부하는 데 좀 수월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가 실시되면서 수능 최저 등급 맞기가 더 쉬워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가 상대평가일 때보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평가일 때는 내가 아무리 90점 맞아도 2등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80점 되면 무조건 2등급이 나오는 거니까, 예전에는 영어 80점 되면 3등급, 4등급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무조건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어가 조금 약했던 친구들한테는 최저 등급 충족시키기가 조금 더 쉬워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한번 잘 살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이거는 이제 대학들이 논술에서 내신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간략한 표입니다. 이건 나중에 빨간색 그 책자 보시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문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전체 총점 1000점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채점하는 점수가 1000점인데 그 중에 이제 학생부 교과 만점이 1등급이 그러니까 2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800점이 논술 점수를 채점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1등급 내신이 200점인데 5등급 같은 경우는 196.8점입니다. 전체 1000점 중에 그러면 실제 3.2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보시면 3.2점이나 차이 나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1등급을 갖고서 서강대 논술시험 쓰는 애들 없습니다. 서강대 논술시험 원서 듣는 애들은 보통 몇 등급부터 듣기 시작하냐면 3등급부터 듣습니다. 3등급하고 5등급하고 점수 차이 보시면 0.4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등급하고 우리 학생이 5등급인데 1등급하고 격차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보통 논술 전형에서 형성되는 내신 등급은 3등급 때입니다. 왜냐하면 2등급 때까지는 1등급은 교과, 2등급은 종합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보통 입시에서.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애들은 2등급 때 후반부터 3등급 때 애들이 논술에서 보통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신 등급의 점수를 비교하셔야지 논술 전형 보신다고 할 때는요. 이건 뭐 이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평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대학이 또 건대인데, 보통 건대 저희 학원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건대 논술 많이 쓰는 애들이 4등급 때랑 5등급 때 애들인데, 자 건대도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 전체 총점이 1000점 만점인데 내신은 250점이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750점이 논술 점수에 할당되는 건데, 자 1등급 갖고서 건대 넣는 애는 없습니다. 우리 총맞은 애들이죠. 1등급 경희대, 중앙 이런 데죠. 그 다음에 2등급 때까지도 종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없습니다. 보통 3등급 때부터 5등급, 6등급에서 형성이 되는데 실제 점수는 전체 총점의 3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논술 잘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생부의 실질 반영은 실질적으로 논술 전형에서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절대평가로 이제 최저등급 충족하기가 수월해졌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2개 영역 등급 하위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국어 2등급, 탐구 2등급이면 경희대 논술 전형 최저 등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어 1등급, 뭐 사탐 3등급이면 경희대 논술 최저 등급이 충족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 중에 2개 합이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1, 3이나 2, 2가 나오면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영어 2등급 필수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희대는 영어 2등급 못 받아도 다른 2개가 합이 4등급이 나오면 논술 최저가 충족이 되는 건데 성대 같은 경우는 영어 2등급 안 되면 다른 거 뭐 111 맞아도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거 잘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희대는 그냥 탐구하고서 끝나버리는데 성대 같은 데는 지금 탐구하고 가로 1 돼 있죠. 그러면 이거 탐구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희대 같은 데는 2개 평균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학생이 탐구 하나는 1이 나오는데 탐구 하나는 3이 나와요. 그러면 뭐 4가 나와요. 그러면은 평균 내면 뭐 2.5니까 경희대 같은 때 만약에 못 넣게 되지만 하지만 성대는 얘가 보니까 1등급 나와서 들 수 있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작년에 그렇게 간 친구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 잘 보셔가지고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대입 준비할 때 이제 유효할정 이제 간략하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3학년 때 많이 질문 받는 거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애가 어디 갈 수 있느냐, 정시 때 그러니까 어디 대학을 갈 수 있느냐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이제 성적표 보실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이제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등급 보시지 마시고 백분위 보셔야 됩니다. 백분위.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표 이렇게 받으시면은 그 학생의 과목별 요즘에 원점수는 안 나올 거고 백분위하고 표준 점수를 줄 겁니다. 백분위 표준 점수 등급을 줄 건데 원점수는 안 주고요. 그 이제 우리 애가 이 성적표를 보고서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냐? 2학년 때까지는 그냥 국어하고 수학 평균 100분위 보시면 됩니다. 국어하고 수학 평균 100분위. 국어 수학 평균 100분위가 문과든 이과든 대략 89% 이상 정도 된다. 국어 수학 평균 100분위요. 영어는 100분이 안 나와요. 절대평가라서. 그 다음 탐구는 아직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국어 수학 평균 100분위가 88% 이상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서울에 있는 하위권 대학은 정시로 무조건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그 국어 수학 평균 100분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상위권 애들인데 국어 수학 평균 100분위가 뭐 99, 98 이렇게 찍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서울대 갈 수 있는 100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3% 빼고 생각하세요. 3% 정도 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00분위 평균이 99면 96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수생도 없으니까. 아셨죠? 지금 2학년 애들끼리만 줄 세워놨을 때 얘가 이 위치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재생들 들어오고 뭐 3생들 들어오고 하면 막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원점수나 등급 갖다가 행복해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애들이 수학 모의고사 85점, 84점 맞아도 1등급 지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84점이라는 원점수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1등급이라는 숫자만 좀 기억에 남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애 수학 되게 잘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에서 문과 애들이 수학 84점 맞으면 실제 수능에서 3등급이에요. 1등급 아니에요. 84점이면 수능에서 3등급, 4등급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수학 난이도에 따라.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진짜예요. 그 3학년 때 이제 부모님들 상담 오셔서 우리의 1학년, 2학년 때 수학 잘했는데요. 원점수 제가 물어보고 몇 점이었는데요. 85점, 84점.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시험 보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아셨죠? 그러니까 등급 보시지 마시고 100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식 때 어떤 전형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시는데 그냥 1.5등급 이내면 교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 2점대 중간에서 후반, 특히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2점대 후반까지 되고 비교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0개 이상 정도 된다 그러면 종합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것도 해당 안 되는 친구들은 빨리 논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탐구 과목 준비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학년 때부터 탐구 과목 하나 정도는 좀 빨리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얻어놔야 돼요. 아셨죠? 나중에 3학년 때
가가지고 6월달에 애들이 특히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6월달 3학년 6월 평가 끝나고 나서 사탐 2개를 새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망하는 길인데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겨울방학 때부터 예비고3 들어가는 겨울방학 때부터 사탐 2개 빨리 정해서 시작하라고 해도 애들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제 부모님들 눈에는 지금 애들이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있는 거거든요. 3학년 때 가면 이게 더 이제 3학년 올라갈 때쯤 되면은 애들이 이제 압니다. 뭘 아냐면 자기 한계를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아는데 부모님들한테 되게 미안해져. 그러니까 이제 되게 힘든 척하기 시작하고 되게 이제 막 그럴 거고 이제 부모님들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냥 오냐오냐 하시면서 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비고 이거 진짜예요. 그 애들 이제 나중에 3학년 때 되면요, 이제 애들 효도 모드 들어가요. 지금까지 애들 부모님들한테 엄마나 아빠가 나 때문에 학원비 쓰는 것 때문에 뭐 미안해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그런 얘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냐면 9월달입니다. 3학년 원서 쓰고 그때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뭐 나 때문에 이런 얘기가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의 기대는 저기고 나는 여기고 하는 거가 미안해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미안한 거 애들 되게 착해지는 거 되게 당연한데 수능 끝나면 다시 원 상태. 엄마가 뭔데 아빠가 뭔데 하면 되는 그래서 믿지 마시고 한국 과목 하나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살립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포기하는 과목 없어야 되고. 무슨 얘기냐면 특히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3학년 올라갈 때쯤 돼서 중하위권 애들하고 하위권 애들한테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목을 포기합니다. 뭐요? 수학을 포기하려고. 근데 저는 애들한테 수학 30점, 40점짜리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이제 수학 안 할래요. 근데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3개월 동안 수학 붙잡고만 있어봐. 수학 성적 오를 거야. 실제 6월달에 보면 걔네들 수학 성적 70점 나옵니다. 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붙잡고 있어도 나오는 게 70점짜리 수학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왜? 얘네들이 왜 수학 30점, 40점이 나오냐면 수학 시간에 자요. 집어넣고 자요. 근데 그러지 말고 수학을 붙잡고 있으면 수학은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과 애들이, 이과 학생들이 고3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포기하는 과목이 뭐예요? 수학입니다. 이과인데.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올해도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은데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과에서는 수학이 중요한데 우리 애가 수학 점수가 안 나오니까 문과로 다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많이 시작하는 게 논술이에요. 왜냐하면 논술을 해야지 사탐 기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애들이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기 논술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 겨냥해가지고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말씀드렸죠. 사탐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드렸는데 한국 과목 빨리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3학년 올라와서 바탕에서 사탐 과목으로 다시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이과적 마인드에서 사탐은 외우기거든요. 이해하기가 아니라 사탐은 외우기인데 외우는 과목에 대해서 이과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머리도 안 좋은 것들이. 그래서 그 걔네들이 많이 이제 걔네들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탐을 포기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수학을 포기했다가 3학년 때 전향하고 사탐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과목 없이 붙들고 있으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애들 좀 잘 다독여 주셔야 돼요. 애들 되게 이제 협상할 거예요. 나중에 예비고사 올라갈 때 부모님이랑 내가 수학 학원을 안 다니면 얼마를 아낄 수 있고 그 돈 갖다가 이제 내가 인강을 들으려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 되게 대견하죠. 막 내가 이런 생각도 할 줄 알고 이제 푸푸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뭐냐면 놀겠다는 뜻이니까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뭐 그냥 그렇고요. 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선생님 2점대 후반이면 1점대, 1.8을 얘기하는 거죠? 1점대 후반이요? 아니 2점대 후반. 2.8, 2.9. 아니 2.8, 2.9는 3등급으로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학들이 한 등급을 쪼갤 때 그러니까 10개 등급으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1.1부터 1.9까지.
근데 또 그 등급 간의 점수차가 또 소수점으로 다 달라져요. 네. 네, 네. 참고하시면 되고 그 자세한 거는 빨간색 거기 참고 자료에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논술에 대해서 좀 빨리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외고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외고 4등급까지는요. 외고 애들 4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학교에서 비교과 스펙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웬만하면 학생부 종합으로 어느 정도는 비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고 5등급 때 친구들부터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얘네들이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히 좋지 않으면 근데 월등히 좋지는 않은데 얘가 등급으로 4개 영역 중에 3개가 2등급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5등급 내신이면 그럼 빨리 논술 빨리 준비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얘가 모의고사 점수가 오르겠지라고 믿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국영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거기서 고안해서 그냥 한두 문제 정도의 문제지 월등히 10점 이상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건 하나의 판타지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조금 그런 거 좀 세밀하게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아직도 이제 희망은 이제 물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다수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가장 현실적인 거 준비하시는 게 가장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아니면 나중에 3학년 때는 제가 그 말씀 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때쯤 이제 상담 오시면 제가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 싸움이라고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이때쯤 돼서 논술을 시작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모의고사도 망했고 난 내신도 망해서 이제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패배의식에 쪄들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가 아는 것도 못 읽어요. 울어요. 수업 시간에 울고 있어요.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어요. 남자애들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도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미리 해두면 나중에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특히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과는 무슨 특별한 게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1년 동안 꾸준히 시켜놓으시면 좀 선택지가 넓어질 거예요. 넓어질 거고요.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투 끝나고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합이나 교과 해당되지 않는 친구들은 수투 끝나고 예비고사 겨울방학 과정부터 좀 반복적으로 시키시는 게 나중에 학생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편할 거예요. 심리적으로. 수능 끝나고 해도 되더라.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걔는 분명히 어디선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천재성을 발휘. 애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서 쓸 때는 제가 이 대학만 가도 어디에요? 라고 써요. 근데 나중에 붙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 대학밖에 못 가게 후회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진짜 그래요. 어머니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재작년에 3년 전에 고대가 친구가 있어요. 간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인턴 나가 있거든요. 모 대기업에 인턴 나오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서울대 갈 걸 그래서 이런 헛소리 해주기 시작해요. 먼저 쓸 때는 제가 고대 통계학과만 가서 어디에 오셨을 때 내가 1학년, 2학년 때쯤 와가지고 서울대 갈 걸? 그랬나? 일단 소리 하고 있어요. 되게 배신감이 있죠. 실제로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3년 전에 그 친구 갈 때 마찬가지인데 내신 6등급이었어요. 일반고 내신 6등급이고 모의고사 평균 5등급 대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원서를 쓰는데 6개를 쓰는데 워낙 내신이 나쁘니까 최저나 이렇게 내신 반영 낮은 학교 중심으로 썼는데 그중에 건대 논술이 돼서 갔어요. 그럼 얘가 1학년 다니다가 왔으면은 이제 선생님들한테 뭐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 다시 반수하려고요. 그러지. 왜? 한양대 가려고요. 네가? 논술로 건대도 갔는데 왜 논술로 한양대 못 가겠어? 이딴 소리 해대고 있습니다. 물론 기특하긴 한데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논술은 분명히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착실히 준비해두면 유리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 네. 하나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1학년 겨울방학에 그런 얘기를 거예요. 국영수가 1등급이 나오면 탐구를 하고 1등급이 안 나오면 국영수에 더 공부를 해라.
지금도 약간 그런 쪽으로 비중이 부동산이 적거든요. 약간 선생님 말씀하신 부동산이 이미 결정이 됐고 네. 탐구를 더해라 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견해의 차이가 영어가 절대평가 그 기사 보셨죠? 서울대 올해 대학 들어가는 애 중에 영어 6등급 맞고 들어가는 기사 보셨어요? 봤어요. 서울대 이공계열에 영어 6등급 맞고 합격했다고요, 정시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그럼 걔는 뭐 과탐이죠. 과탐 뭐 망해가지고 서울대 갔겠어요? 그러니까 탐구가 그래서 중요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재수생 7만 명이 어디서 쏟아져 나왔냐면 탐구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영어 때문에 재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탐구에 신경 쓰니까 영어가 조금 삐끄덕하는 거예요. 영어를 더 아니요, 영어 1등급만 넣으면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웬만하면 가요. 정시에서. 이게 되게 어머니들 찾아야지 1등급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6등급 맞고 서울대 갔습니다.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하셔야죠. 그만큼 다른 과목들이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탐구 빨리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럼 오늘 설명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많이.